아무리 의료계와 정부 각각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상황을 한쪽 편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격화되면서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이 크게 분노했는데요. 의협에서는 단체 행동을 경고했지만 이에 정부는 계속 강경하게 대응했고 결국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의료 공백에 따라 실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산을 앞둔 부부가 병원에서 수술 취소를 통보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더 이상 의료계와 정부의 기싸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환자들의 생명권을 침해했고 반대로 정부는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여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앞선 피해 사례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쌍둥이 출산을 앞둔 부부가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하루 전인 18일 입원 준비 중인 병원 측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출산 하루 전 수술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수술은 가능한데 후 처치가 미흡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 출산은 위험성이 크고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술하겠다고 하니까 1시간 뒤에는 긴급한 수술이 있으니 안 된다고 다른 병원을 찾아보라고 한 것이죠. 결국 의사들의 집단 행동 때문이었고 출산 하루 전에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의 유명 병원들에서는 수술의 절반을 취소했으며 심지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암센터에서도 수술을 무기한으로 연기했다는 것이죠. 실제 어머니가 난소암을 앓고 있어 명의를 찾아 멀리 부산에서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국립암센터를 찾았지만 수술 일정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침해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어느 한쪽에서도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응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연일 앞으로 10년간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며 2,000명 증원조차 부족하다는 입장과 각오를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을 총동원하고 여차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등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협회, 의협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의사표현에 따른 행동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가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합의도 없이 단독 결정했으며 결정 이후에 대책을 하나도 세워두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의사수를 늘리는 이유는 응급의학과와 외과 등 중요한 곳 또 지방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의사 수만 늘리면 다 해결될까요? 갑자기 새로 생긴 의대생들이 전부 흉부외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과 그리고 지방에 지원할까요? 또 의대생을 늘리려면 인프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인프라는 확충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굳이 갑자기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을 지금 발표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사들과의 합의 없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부다 라는 입장인 것이죠. 한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의 어디를 찾아봐도 의사수 증원 때문에 파업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했으며 그동안 의사수 증원에 관한 의사와 정부의 합의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서 굴복했던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이렇게 강경 대응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이 통계와 연구를 기반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의료계와 의사들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매우 합리적인 논리들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입장 차이는 알겠고 실제 피해는 우리 국민과 수술이 당장 필요한 환자들이 모두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고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씩 양보해서라도 해결점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슈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